이혼하고 싶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저녁 8시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서. 그가 덧붙인 말은 더 잔인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혼하고 싶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는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또박또박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흐릿하게 왜곡되었습니다. 남편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캔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턱선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캔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내렸고 그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에 뜨개질을 멈췄습니다. 털실이 무릎 위로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것을 다시 집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남편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창밖 차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귀에 쿵쿵 울렸습니다. 왜? 제가 겨우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나올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떨렸습니다. 남편은 맥주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서. 그가 손 사이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이 집안에서 너무 잘해서 나는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야. 그 말은 고백이자 자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잘한 게 문제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하려고만 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진짜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회사 일을 시작하고부터.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 진짜로. 어머니가 아프셨고 당신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정말 감사했어.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잘했어.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도 당신이랑 얘기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 나는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저와 남편은 중매로 만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4월 초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창가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말수가 적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청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예요.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젊은 커플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유통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꽤 컸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마치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부모님 사업이라 사실 제가 선택한 길은 아니에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외아들이라. 저는 그 말 속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체념 같은 것 아니면 포기. 하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할 필요 없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한강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조심스러웠고 늘 저를 배려했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않아? 더 먹을래? 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그가 청혼했습니다.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반지도 없었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붉어진 얼굴과 땀에 젖은 손이 진심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만났고 서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예의 바르고 격식을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얼굴이 참 곱네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우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시아버지는 말이 적었지만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지켜봤습니다. 사업가다운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합니다. 제 부모님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좋은 집안이다. 민우 씨도 착해 보이고. 어머니가 돌아오는 길에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네,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0명 넘는 하객들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갈 때 저는 떨렸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긴장해서였습니다. 이제 저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턱시도를 입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의미의 웃음이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가구도 가전제품도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서면서 감사함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공짜가 아니구나.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민우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행복해? 그가 가끔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가 점점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오늘 회식이었어? 제가 물으면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힘든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그의 표정은 피곤함 이상이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에 잠긴 듯한,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힌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켰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해겨울,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대신 회사 일 좀 봐줄 수 있어? 시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우는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전화 받고
간단한 서류 정리만 해주면 돼. 어렵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시적인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복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을 기억합니다. 2월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회사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었고 5층짜리 건물의 3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대신 오셨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당분간 제가 몇 가지 업무를 도와드리게 됐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반가움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옆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각종 명함과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리,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날은 그저 관찰하는 데 보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고 메모하고 시아버지께 전달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문의가 오면 담당 직원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님, 이 견적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모님, 거래처에서 미팅 요청이 왔는데요. 며느님, 재고 확인 좀 부탁드려요. 요청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업계에 대해 아는 게 없었고 유통 시스템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 상황에서 제가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관련 서류들을 집으로 가져와 읽었습니다. 거래처 목록을 외웠고 주요 상품들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직원들에게 물었고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가 가끔 물었습니다. 괜찮아. 일시적인 거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자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일이 부담스러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의 부담을 덜어줘야겠어.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시스템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 담당자들의 이름을 알았고 상품별 마진율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님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점점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보다 결정이 빠르세요.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만 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체인과의 계약 갱신 미팅이었습니다. 원래는 시아버지가 가실 예정이었지만 급한 일이 생겨 저와 민우가 가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가 주로 얘기하고 지혜 씨는 옆에서 보조만 해. 시아버지가 출발 전에 당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우리는 강남의 한 호텔 카페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옆에 있잖아. 저는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미팅 장소에 도착했을 때 상대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구매팀 이사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이사입니다. 민우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도 오셨네요. 이사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 저희 상품이.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비해온 내용을 말하고 있었지만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대 이사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시는 게 뭔가요?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저희는 민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개입했습니다. 민우가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이미 자료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물류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준비해온 내용을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숫자를 제시했고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사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괜찮네요.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이 실물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자료를 좀 준비했을 뿐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계약은 갱신되었고 조건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기뻤습니다. 잘됐다. 다행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전방만 응시했고 턱선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그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우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거래처에서 저를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사모님 계세요? 하고 물었고 미팅 요청도 저에게 직접 들어왔습니다. 며느님이 오시면 얘기가 빨라요. 사모님한테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민우 이사님께 말씀하시는 게.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님이 결정권자시잖아요.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임시로 돕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점점 깊숙이 회사 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재고 관리, 신규 거래처 개발, 직원 관리까지 시어머니의 역할을 거의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민우는 이미 잠들어 있거나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제가 가끔 물으면 그냥 그랬어. 그가 짧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회사로 복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가 잘하고 있다며? 그럼 계속 맡겨도 되겠네.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분이. 괜찮아. 우리 며느리 똑똑하잖아.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이 구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민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캔이 테이블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일찍 왔어. 우리 저녁 같이 먹을까? 저는 밝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지혜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그리고 아마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다는 걸. 저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나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할 수가 없어. 더 이상은. 그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당신이 회사 일을 맡고 나서부터 나는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야.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 다 당신한테 물어봐. 거래처도 직원들도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야, 나는 그냥 도우려고 한 거였어. 어머니가 아프셨고 누군가는 해야 했잖아. 알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정말 잘했어. 너무 잘해서 문제야. 그 말이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잘해서 문제라고? 응, 당신이 너무 잘하니까
나는 더 작아지는 기분이야. 당신이 빛날수록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민우가 맥주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 길을 원하지 않았어.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는 것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외아들이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참으려고 했어. 결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당신이랑 함께라면 이 길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회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 당신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모두가 당신을 좋아해. 나는 그저 거기 있는 사람이 됐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약한 거야. 내가 무능한 거야. 하지만 정말 힘들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남편, 한때 저에게 괜찮아? 라고 물어주던 사람, 지금은 너무 작아져 보이는 사람. 나는 잘하려고만 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그 다음엔 뭘 할 건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고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치 한겨울 차가운 물에 담가둔 것처럼. 민우야.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이미 생각 많이 했어. 민우가 제 손을 빼냈습니다. 그 동작이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곧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따로 자는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나선 걸까? 하지만 하지 않을 수도 없었는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민우도 출근했지만 우리는 다른 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침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혜 씨, 잠깐 들어와봐. 시아버지의 사무실은 건물 끝에 있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고 벽에는 회사 연역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아. 시아버지가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 어때?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고맙네. 지혜 씨가 도와줘서. 아니에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민우 그 녀석은 좀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민우요? 응.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고. 집에서는 괜찮아? 말해야 할까? 저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민우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걸 시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그건 민우가 직접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긴 해요. 저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녀석 체력이 약해서 어릴 때부터 그랬어.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너무 세게 키운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약하게 키운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말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걱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가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야. 지혜 씨가 든든하게 버텨주잖아.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임시로 돕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다시 원래대로. 아, 그래. 물론이지.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끼어든 사람이야.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저는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민우와 저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저녁 먹을래? 아니, 괜찮아. 세탁물 맡겼어. 응,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저녁 같이 먹었으면 해서 민우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건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나물, 전과 찌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와, 지혜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시어머니가 식탁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며느리 대견해. 아니에요. 이런 거라도 해야죠.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민우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셨고 시어머니는 발코니 쪽 창문을 바라보셨습니다. 경치 좋네. 여기 살기 좋겠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그때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시아버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 말해봐.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요. 민우가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못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이 집 외아들이야. 이 회사는 내가 이어받아야 해. 그게 내 책임이고 의무야. 알아요. 알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저는 이 일이 맞지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잘할 수도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야. 내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고 내가 키운 회사야. 그걸 내가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이 얘기 다시 하지 말자. 지금 내가 힘든 건 알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고. 하지만 그건 누구나 겪는 거야. 책임이 있으면 힘든 법이야. 민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끼어드셨습니다. 민우야, 엄마 생각에는 어머니도 찬성하실 거 알아요.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항상 그러셨잖아요. 내 꿈은 취미로 하라고, 사업이 우선이라고.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아니면 원망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끼어들어야 할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 하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저를 보셨습니다. 지혜 씨는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민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 시아버지가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행복이 아니라 책임이야. 하지만 아버님, 책임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우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러다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우라고, 우리 가족이 평생 일군 걸 포기하라고. 그게 아니라 지혜 씨, 나는 지혜 씨가 우리 며느리로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회사 일도 잘하고 판단력도 좋고. 하지만 지금 하는 말은 현명하지 못해. 그 말이 저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이만 가자. 오늘은 기분이 안 좋네. 시어머니도 따라 일어나셨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내가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 이건 내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야. 두 분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민우와 저만 남았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내가 더 잘 설득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내 편을 들어줘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을 것 같아. 아버지는 절대 안 꺾으실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만둘 거야. 뭐, 아버지가 뭐라 하든 나는 그만둘 거야.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약한 사람이라서, 내가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라서. 아니야, 민우야. 그건,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간 정말 망가질 것 같아. 저는 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만 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의가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잘할수록 민우는 더 작아졌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민우는 더 투명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우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전해줘. 그가 침대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그냥 하루만 쉬고 싶어. 저는 그를 두고 회사로 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사님, 오늘 안 오신대요. 아프시대요. 요즘 자주 안 오시네요. 그 속삭임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우 오늘 안 온다며? 네,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그래. 시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시고는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처리해야 해. 민우 목까지 지혜 씨가 좀 봐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의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밥 좀 먹어. 제가 권하면 배 안 고파? 그가 짧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회사 일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거래처 미팅, 재고 점검, 신규 계약 협상, 모든 것이 저를 통해야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민우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통 채널 확보를 위한 자리였고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크게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민우와 함께 가기로 했던 미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집에 있었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혜 씨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 거래처에서도 지혜 씨를 선호하잖아. 하지만 아버님, 이건 중요한 계약인데 그래서 지혜 씨가 가야 하는 거야. 믿어.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미팅 장소는 삼성동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상대편은 대기업 계열 유통사의 임원진이었습니다. 3명이 나왔고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 사모님이 직접 오셨네요. 그들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님은 안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 물류 시스템, 가격 경쟁력, 모든 것을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상대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설명을 들으니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실물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랑 잘 맞을 것 같은데요. 2시간 동안의 미팅 끝에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조건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상대편 임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회사로 돌아와 시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계약 성사됐습니다. 역시 잘했어. 지혜씨, 시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 회사 입지가 확실히 넓어질 거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민우한테도 얘기해줘. 아들놈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이런 좋은 소식 들으면 기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민우에게 위로가 될까?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민우야, 저는 불을 켰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핸드폰도 옆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민우야,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저는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생기 없는 눈이었습니다. 오늘 미팅 잘 됐어. 계약 성사됐어. 저는 밝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이번 계약이 정말 중요한 거였나 봐.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응, 그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는 안 돼. 넌 계속 집에만 있고 나는 회사 일에 치여 있고 이건 우리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 그래.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지.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나 결정했어. 뭘? 이혼하자.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민우가 반복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선택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우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민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오래 생각했어.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그리고 이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보였습니다. 축 처진 어깨, 구부정한 자세. 한때 제게 괜찮아? 라고 물어주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에서 너무 잘 맞아.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은 일을 잘하고 아버지도 당신을 신뢰해. 당신은 이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야. 그게 문제라고? 응, 그게 문제야. 민우가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너무 잘 맞으니까 나는 점점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야. 당신이 빛날수록 나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당신이 강해질수록 나는 약해져.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정말로. 당신은 그저 최선을 다한 것뿐이고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문제는 나야. 내가 약한 거야.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야. 민우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 당신도 느끼잖아. 나는 이제 사람도 아니야. 그냥 여기 있는 것뿐이야.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내가 회사 그만둘게. 내가 나가면 되잖아. 안 돼.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회사가 흔들려.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으실 거야. 당신은 이제 이 집안의 핵심이야. 나보다 훨씬 더. 그게 무슨 사실이야.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대체된 거야. 당신한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사실이잖아. 민우가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지혜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지금도.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사랑만으로는 안 돼. 나는 나를 찾아야 해.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야 해. 당신으로부터도 이 집안으로부터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만 했어. 널 돕고 싶었고 이 집안에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 그게 잘못이었어? 잘못이 아니야. 민우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했어. 너무 잘했어. 하지만 그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거야. 이 상황에서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우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세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앉아, 지혜씨,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붉었습니다. 우신 것 같았습니다. 민우한테 들었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씨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말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민우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민우가 너무 약한 아이라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는 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가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건 그의 책임이야.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는 이 집안의 외아들이고 이 회사를 이어받아야 해. 그게 그 애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야.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 길을 억지로 가야 하는 게 정말 운명일까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민우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이 답이야? 시아버지가 날카롭게 되물으셨습니다. 도망치는 게 해결책이야? 도망이 아니에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우리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너무 좋았어. 우리 민우가 너를 잡아줬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지혜 씨는 계속 회사 일을 맡아줘야 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민우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 좋아. 내가 허락할게. 대신 지혜 씨가 그 자리를 채워줘. 지혜 씨는 이미 충분히 능력을 증명했잖아. 하지만 저는 이제 가족도 아닌데 정식으로 입사하면 돼. 급여도 주고 직함도 주고 이혼해도 일은 계속할 수 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남편과 이혼하고 그 집안의 회사에서 일을 계속하라니. 거절하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이혼 조건이 복잡해질 거야.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게. 그 말은 협박이자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제안을, 민우의 결정을, 그리고 제 인생을.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질문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아니면 모두를 위해서 거절해야 할까? 민우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옷을 개고 책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우야. 셋째 날 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우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아버지가 나한테 회사에 계속 남으라고 하셨어.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정식으로 입사하라고. 급여도 주고 직함도 주겠다고. 민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답네. 끝까지 실용적이야. 나는 거절하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이혼 조건이 복잡해질 거라고 하셨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아버지가 그러실 줄 알았어. 그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결정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저는 울먹였습니다. 나는 그냥 잘하고 싶었을 뿐이야.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이렇게 됐어.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너는 정말 잘했어. 누구보다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아무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그건 괜찮아. 맞지 않으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야.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민우야, 나 회사 제안 받아들일게. 제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응. 어차피 이혼하면 나도 일자리가 필요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일이 좋았어. 힘들었지만 나한테 맞는 것 같았어.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힘들어지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떨어지면 나는 나만 생각해도 되잖아. 민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이해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놓아줘서.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합의했고 재산 분할도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제공한 신혼집은 시댁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방감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고 회사도 정식으로 사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를 내셨지만 결국 승인하셨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해도 늦어. 하지만 민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직함은 전무이사였습니다.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급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잘 부탁해, 지혜씨.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이제 지혜씨 손에 달렸어.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책임, 기대, 아빠. 하지만 동시에 인정받는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전무이사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조직 개편, 신규 사업 추진, 해외 거래처 개척.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집에 가면 텅 빈 아파트만 저를 기다렸습니다. 민우가 없는 집, 대화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없는 고요한 공간.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고요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잘하려고만 했다. 가끔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민우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그걸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직원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지혜씨 덕분에 회사가 많이 안정됐어. 시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민우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민우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지혜야.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우리는 카페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요즘 뭐해? 제가 물었습니다. 사진 찍어.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 기억나? 대학 때 사진 동아리 했었잖아. 아,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진짜 좋아했었지. 응, 부모님이 취미로만 하라고 해서 그만뒀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했어.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해. 그의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잘됐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됐어. 너는? 회사 일은 어때? 바빠. 정신없어. 근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도 행복해. 힘들지만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거기가 맞아. 나보다 훨씬 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얘기, 사진 얘기, 일상 얘기.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지혜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약해서.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약한 게 아니었어. 그냥 그 자리가 맞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앞서 나가서.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민우가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거야. 그 상황에서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지 않았던 거야. 헤어지기 전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행복해. 진짜로. 너도.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길로.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발코니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잘하려고만 했다.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잘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구를 위해 잘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위해 잘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민우를 잃었을 뿐.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찾았으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지혜 씨,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 일본 거래처인데 지혜 씨가 꼭 참석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계속 일할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지 1년.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프로페셔널해졌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저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해외 지사 설립을 추진했고 신규 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저를 신뢰했고 중요한 결정들을 제게 맡겼습니다. 지혜 씨가 이 회사의 미래야. 시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웃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전무님, 한 직원이 취해서 소리쳤습니다. 전무님 덕분에 올해 정말 좋았어요. 그래요, 전무님 짱.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여기가 맞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지쳐 보였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가? 글쎄, 만족하는가? 어느 정도 후회하는가? 아니,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와의 결혼도, 이혼도, 회사에 남은 것도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혼 2년차 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박지혜 부사장,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조심스럽고 눈치 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넓은 아파트, 고급 가구들, 발코니에서 보이는 야경, 모든 게 갖춰져 있었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와인을 따르며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번호였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여보세요? 지혜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민우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민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만나?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제? 내일 저녁? 괜찮으면. 알았어. 어디서?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 기억나? 응, 기억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할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강남의 그 카페, 우리가 중매로 처음 만났던 곳, 벚꽃이 지고 실록이 돋아나던 그때처럼 지금도 봄이었습니다. 민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제가 다가가자 그가 돌아봤습니다. 왔어? 앉아.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시킬래? 응, 아메리카노. 민우가 주문을 하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잘 지냈어? 민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바쁘게 지냈어. 너는? 나도. 요즘 일이 좀 잡혀서. 사진? 응, 개인전도 열었어. 소규모지만. 와, 대단하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고마워.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우리는 각자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했는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우야, 무슨 이혼한 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맞지 않았어. 나는 무너지고 있었고 너는 날아오르고 있었어. 함께 있으면 서로가 힘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 같아. 민우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자리를 찾았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게 됐어. 그리고 너도 내 자리를 찾았잖아. 그래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시작? 응,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연인으로라도.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내 그늘에 가려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리고 너도 나를 지탱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야, 갑작스럽다는 거 알아. 나도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나는 계속 너를 생각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랑 헤어진 게 해방이었지만 동시에 상실이었어. 너는 내 아내였고 내 동반자였어. 그리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야, 나도 너를 생각했어. 많이. 하지만 두려워.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너무 강하고 너는 그 옆에서 작아지고. 안 그럴 거야.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나는 이제 내일이 있고 내 세계가 있어. 너도 내일이 있고 내 세계가 있잖아. 우리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만날 수 있어.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정말 다를 수 있을까? 생각해봐. 민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생각해보고 내가 원하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뭘까? 우리는 정말 달라진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일하면서도, 회의 중에도,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의 민우, 어두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있던, 맥주를 마시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의 민우,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의 그 사람. 정말 달라졌어. 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누군가를 위해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제가 잘해서. 우리는 둘 다 달라졌어.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나야. 지혜야.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지금. 응. 어디서? 한강. 우리 산책하던 곳. 1시간 후 저는 한강공원에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기분 좋게 상쾌했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멀리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민우가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미안, 늦었어? 아니, 괜찮아.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나 생각해봤어. 응,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민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정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정말.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해. 나는 내 일을 계속할 거고 너는 내 일을 계속해야 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결혼은 당분간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연인으로 시작하는 거야. 천천히, 조심스럽게. 좋아. 민우가 웃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온기였습니다. 의지하는 온기가 아니라 함께 걷는 온기였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나야말로. 우리는 그렇게 다시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민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났습니다. 주말에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평일 저녁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예전처럼 항상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각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민우는 사진작가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도 받았고 유명 잡지에 그의 작품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지혜야, 이거 봐. 내 사진이 여기 실렸어. 그가 신나서 보여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멋진데? 고마워. 내가 응원해줘서 힘이 됐어. 저도 회사에서 계속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부를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해외 지사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민우는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지혜야, 너는 정말 대단해. 고마워. 내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힘이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빛났고 그 빛이 서로를 비춰주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이혼한 지 3년째 되는 겨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우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응, 내 작업실. 처음 보여주는 거야.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그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카메라와 렌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멋지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작업하는 거야? 응, 여기가 내 세계야.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벽에 걸린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 사진 속에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는. 이거 너야. 민우가 말했습니다. 몰래 찍었어. 한 번은 회사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강렬했습니다. 집중하고 자신감 넘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야. 민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그게 부러웠어. 그리고 두려웠어. 내 빛에 내가 가려질까봐. 그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 빛이 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춰준다는 걸.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놓아줘서. 그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다시 결혼할 생각 있어?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결혼? 응, 꼭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젠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응, 결혼이라는 형식이 우리한테 필요할까 싶어. 이미 우리는 함께 있잖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정말 준비됐다고 느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조건이나 집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우리 둘 때문에. 좋아.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천천히 가자. 응, 천천히.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만족했고 시아버지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회사를 나서는데 민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왜 여기 있어? 축하하려고.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다고 했잖아. 그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생했어. 저는 꽃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저녁 먹으러 갈래? 오늘은 내가 쏠게. 좋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건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만 했다. 그 문장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민우는 이제 제가 빛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민우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났고 그 빛이 만나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늦게 만난 평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응? 후회 안 해? 민우가 물었습니다. 뭘? 우리가 헤어졌던 것, 그리고 다시 만난 것.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헤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그렇지? 응. 우리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했어. 각자 자신을 찾는 시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민우야, 응? 사랑해.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우가 놀란 듯 저를 봤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부담도 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